순자산으로는 한 24억,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급여를 제외한 현금 흐름이고요. 가계부를 썼을 때 장점이 계속 자산이 상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세미 리테일러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이제 구축해 놓은 진짜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네이버 가계부로 기록을 하고요. 그거를 매달 스프레드시트에 옮겨요, 저는. 왜냐면 네이버 가계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고, 이 기록으로서 유지하기에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미친놈 같은 건데. 여기 보면 2025년이 있고, 쭉 보시면 2004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04년의 데이터인 거고요. 2005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매달 가계부를 엑셀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임대소득이 매년 이제 어떻게 늘어났는지, 자본소득은 어떻게 증가했는지, 총소득은 얼마인지, 이건 제 개인 것만이거든요. 아내 거하고 합쳐진 건 아니고, 연간 총 지출은 얼마고, 월평균 지출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어떻게 돼요? 분류가 많아지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주수입은 이제 급여, 뭐 상여소득, 사업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부수입은 이자 배당금, 그리고 사업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지출은 그냥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뭐 식비, 주거, 통신, 뭐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구조에 맞춰서 가계부를 쓰고 있는 거죠. 가계부를 썼을 때 장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기록해서 이게 계속 자산이 상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가계부를 눌러보면 대충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일기장 같은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가계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뭐 수입하고 지출을 관리해서 뭐 지출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당연히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자산이랑 2004년에 1,800만 원이 있었네요. 제 부동산만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네, 지금은 13억이 찍혀 있는데 또가 점점 올라가는 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나중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푸른 염소라는 필명으로 재테크나 경제 관련 블로그하고 지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실 이건 부업이고 본업으로는 UX 디자인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축 비중 70%를 평생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인드 또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길래 유지를 하셨는지.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반대편에 짠테크를 하는 그 재테크와 관련된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쪽에도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없이 사는 거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그때는 정말 거의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소비에 대한 그 욕구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하철이 편하더라고요. 소비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많이 좀 억눌러 온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은 그냥 쓰거든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의 소비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좀 몸에 배어있는 검소함 같은 게 있어서, 보통 이제 대기업 다니면 동기들이 있잖아요. 2년, 3년 차 정도 되면 이제 차를 사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도 뭐 뭐 약간 이런 편이었고, 한 40대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골프도 뭐 그냥 아침마다 수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계부를 계속 써오신. 뭔가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어릴 때였으니까 그냥 남들이 가계부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시작을 했겠죠. 너무 생활이 되고 루틴이 돼서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가계부는 이제 좀 지출을 관리하고 뭐 이런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자산이 쌓이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계부의 장점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을 해놓으면 내가 그냥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각인이 돼요. 친구 만나서 뭐 술을 마셨는데 내가 술 취해서 뭐 큰 돈을 한 방에 쌌어. 다음날 이제 엄청 속이 쓰리겠죠. 며칠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사람이. 근데 가계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계속 쓰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꼭 필요해. 그럼 저는 그걸 월초에 샀어요. 월초에 사서 가계부에 큰 돈이 빵 찍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약간 속이 쓰려가지고 소비를 좀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가 가계부를 20년을 넘게 쓰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가계부를 안 써도 제가 얼마를 썼는지 알아요. 가계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충 얼마 썼는지 제가 감이 있기 때문에 소비 자체가 그냥 절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가계부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내재화돼서 가능한 거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결국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시세 차익을 만드는 게 또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절대로 원금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거예요. 적절하게 자기한테 맞는 파이프라인 소득을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부동산이 아니라면 저는 예금하고 주식을 시기에 따라서 번갈아서 투자하는 것도 그냥 충분히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들기에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예금에서 제가 돈을 빼고 있지만 사실 예금금리가 제가 한참 예금에 돈을 몇 억씩 넣었을 때가 5.5%를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벌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예금에 평생 넣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커버드 콜 ETF고 물론 이제 그게 지수를 추종하지 못하고 이제 상승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는 분명히 점점 커지는데 적은 돈으로라도 파이프라인을 만들기에는 그런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부동산은 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심리적인 안정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작은 현금 흐름이라도 생기는 게 이거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이게 커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파이프라인 구축 이후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삼성전자를 그만뒀던 게 파이프라인 소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도 이제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혼자 살 때 나름 이제 경력도 많아지고 연봉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 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월 이제 소득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별로 지출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쭉 써봤더니 되게 희망적인 거예요. 나의 미래가. 그러면은 나 굳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파이프라인으로 아이의 생활비가 다 충당이 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어릴 때 몇백만 원 수준의 돈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었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미래가 좀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자신 있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경력이 한참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쉽게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쿠팡이라는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그만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 봐야 뭐 한 달에 한 80, 90 뭐 이 정도 그냥 들어오는 수준이었지만 50만 원만 쓰고 살면 되지 뭐. 옛날에 더없이도 살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나 진짜 한번 은퇴 비슷하게 한번 직업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그냥 그만두고 한 6개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마인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자본소득만으로도 저는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부동산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들이나 유명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매일 그걸 보면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관심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매일 접하는 그 루틴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방송을 굉장히 꾸준히 듣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기초적인 것들은 저는 책을 다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읽어라 라고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공부하고 싶어? 그럼 한 100권 그냥 몰아서 읽어. 딴 일 하지 말고. 그래야 머리에 들어오고 그래야 기억에 남고 그 다음부터 네가 관심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감가상각이 오피스텔은 심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피스텔 감가상각은 어쩔 수가 없고요. 감가상각 부분도 저는 강남이라는 지역의 그 지가가 그걸 어느 정도 해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주 미세하지만 오르긴 올랐거든요. 아주 작은 오피스텔이고 그렇게 가격대도 높진 않지만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고요. 꼭 오피스텔 아니더라도 강남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강남에 투자해라. 돈만 있다면. 세미 리타이어라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파이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파이어족이라는 게 워낙 유행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소득 만들고 뭐 자산 소득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 유럽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의자 이렇게 마주보는 기차 있잖아요. 외국인 노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세미 리타이어를 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딱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 찾아보니까 흔히 이제 반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이제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 일을 최대한 줄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이제 계속 삶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세미 리타이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 방향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단지 뭐 실적과 막 성과와 막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게 싫은 것일 뿐이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일을 굉장히 좀 사랑하거든요. 이제 좀 내려놓으면서 월급도 받는 이런 형태의 직장이 그게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뭐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뭐 100%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연봉 협상이 아니잖아요. 연봉 사인이지. 제가 좀 주장하는 건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뭐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다면 진짜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회사에서 임원 맡아서 내가 한 2억 줄게. 우리 회사 뭐 팀 좀 잘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해줘봐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면 저는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2억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2억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뼈를 갈아넣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나한테 들고 와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5천만 원만 받을 테니까 제가 생각할 땐 요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 정도 일을 요 정도 시간을 보장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하고 계약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저는 협상을 시도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협상력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온전히 내 생계여서는 그런 협상력을 갖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구독자분들께 조언이나.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실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힘들기 때문에 뭔가 파이어족을 꿈꾸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지금 그 직업 되게 소중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싫은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 싫은 게 아닐까. 직장 생활을 치이는 게 싫고 직장 생활만 가지고 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두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결국은 자본소득을 만들어서 내 삶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내가 갖추어 놓으면 직장을 보는 시야도 좀 달라질 거고 직업을 선택하는 시야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경제 공부를 하고 자본소득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게 직장인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